1883년 조선의 첫 공식 방미 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이 미국 대륙횡단 열차 안에서 감리교 목사 가우처를 만난 사건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결정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이루어진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상세히 풀어드립다. 민영익을 정사로 한 보빙사 일행은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접견한 후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열차 칸에 볼티모어 여자대학 현 가우처 대학 위 설립자이자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가우처 목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영익과 일행은 화려한 조선 관복을 입고 있었기에 가우처 목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가우처는 이 낯선 동양인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민영익 일행과 약 3일 동안 기차 여행을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위치, 문화, 종교적 상황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특히 조선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탐색했습니다. 민영익은 조선이 이제 막 문호를 개방했음을 알렸고, 가우처는 이 대화를 통해 조선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황금기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열차에서 내린 가우처 목사는 단순히 좋은 만남이었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 감리교 외지선교부에 편지를 보내 조선 선교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당시 거금이었던 $2,000를 조선 선교기금으로 쾌척하며 선교사 파송을 독촉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에 들어가 국왕계 허락을 받아내라 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가우처의 요청을 받은 맥클레이는 1884년 한국을 방문하여 김옥균을 통해 고종을 아련합니다. 당시 조선은 기독교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맥클레이는 직접적인 전도 대신 학교, 교육과 병원, 의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근대화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 윤허가 있었기에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공식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전파를 넘어 배제학당, 교육, 광해원, 의료 등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우처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우처와 일본, 이수정 양쪽에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양동작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기차 안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한 나라의 종교와 교육, 의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가우처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로 인해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열차에서의 만남 이후 가우처 목사는 미 감리교 선교본부에 단순히 제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본부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망설이자 가우처는 무려 3차례나 편지를 보내며 조선 선교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2,000 외에도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며 조선 선교를 위한 기금이 준비되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선교본부의 마음을 움직여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조선 시찰 명령을 내리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우처의 요청을 받은 일본 주재 선교사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서울에 도착합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종교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이 높았지만 맥클레이는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맥클레이는 일본에서 친분을 쌓았던 개화파 인사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의 핵심은 종교를 전파하겠다가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워 조선의 근대화를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884년 7월 3일 고종은 이를 전격 허락했습니다. 이 윤허는 향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정부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식 면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우처의 기부금과 맥클레이의 사전 정지 작업 덕분에 마침내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장로교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나란히 내렸습니다.
이들은 일본을 거쳐오면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우처가 길을 열고 이수정이 도구, 성경을 준비한 완벽한 협력이었습니다. 가우처와 민영익의 만남이 뿌린 씨앗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고종이 이름 지어준 배제학당을 세워 이승만, 주시경 등 근대 지식인들을 길러냈습니다. 가우처의 비전대로 의료 선교가 시작되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현대식 의료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우처는 이후 스크랜턴 부인을 후원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현 이화여대이 세워지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만약 가우처 목사가 기차 안에서 민영익 일행을 단순히 신기한 외국인으로만 보고 지나쳤다면 한국의 근대화와 복음 전파는 수십 년 뒤처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호기심이 관심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